네, 팔자 따라 재테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주 명리를 볼 때 자꾸 미신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자유의지, 결정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돈을 버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논의, 자유의지냐 아니면 결정론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주의 작동 원리가 너무 틀에 짜여져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결정론적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내 인생에 다 결정되어 있는데 뭐하러 노력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를 굉장히 많이 또 강조를 합니다, 살면서.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은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출세할 수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 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또 자식들 잘 되느냐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 이 출세와 재물에 대한 이 관심이 가장 큰 삶의 그 목표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두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신이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밤새서 일하기도 하고 계획표대로 일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그 내용들 말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그 시험을 패스한다든지, 아니면 저기 그 밤낮 없이 일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그 노력들을 다 하잖아요. 그죠? 죽도록 노력했는데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우리 그 노량진의 공시생들, 또 고시생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분이 선택을 받아서 성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에 무진 노력을 해봐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저도 학교에서 공부해서 박사도 되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의 한 60%, 70%밖에 이루지 못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이루지 못한 채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공시 준비한 사람들 합격자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불합격했다는 사람들이 노력을 덜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합격한 사람들이 반드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110%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성공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물론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노력 이외에 다른 힘, 바로 운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 후한의 사상가인 왕충이라고 한 사람이 쓴 논형 봉우편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았던 그 사례 중에 하나로,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글도 잘하고 했던 사람인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갔더니 젊었을 때 시험을 딱 봤더니 그때 당시에 왕이 원하는 사람은 나이 많은
연륜이 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무술을 또 필요로 한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무술도 닦았는데 그 왕이 빨리 죽고, 그죠? 그 다음에는 신진을 요구했다. 이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살면서 운때가 안 맞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경험도 했을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저희는 사실 산업화 시대에 이 직장을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때만 하더라도 대학을 나오면 대부분 전부 다 취직은 다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뭐 봉우편 나와 있는 것처럼 스크롤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탑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 얘기를 제가 적어 놓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사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들의 영역이지만 그 일을 성사시켜 주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강태공의 얘기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세월을 낚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강태공. 주나라 문왕이 길을 가다가 백발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낚시에 바늘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강태공이 나는 이미 칠순을 홀쩍 남긴 때였는데 이 주 문왕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모셔다가 이 군사로 삼고 그리고 이제 이 문왕의 아들인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지금의 산동성을 기반으로 한 제나라의 군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이 젊었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지만 그 때가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 때를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벌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본다면 이제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재테크 전략. 결정론이 사실은 더 우세하다고 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항로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 없어요. 또 뉴턴의 역학처럼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맞춰져 있다면 인생을 살면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해지겠죠. 뭐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정해져 있다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제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자신의 삶은 자신이 개척할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유의지만으로 또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지만 실제로 모두가 성공의 길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큰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모두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또 설령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돈을 많이 벌었던 이 재벌 2세, 3세, 4세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제 더 이상 행복이 없는,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돈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약한 결정론,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대체로 인생의 항로는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냥 흘러가는 운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제대로 매칭이 되면 성공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자기 운은 정해져 있지만 죽기를 다해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의 운명이 정확하게 어떤
행로를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10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주명리를 정말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의 테두리를 쉽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주명리를 통해서 인생이나 재테크의 성공과 실패를 대체로 안내는 해줄 수 있다. 그 길을 당신은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성공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성공한다면 어떤 길을 가야 한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 볼 수는 있겠다. 무엇을 가지고요? 사주 명리를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도 또 재테크도 무조건 돈을 버는 것만이 재테크는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내 운이 아주 좋을 때, 이럴 때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보수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보수적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적금 들고 채권 사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재물과 출세는 내 기운을 빼앗아가는 일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돈은 내가 그 돈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고, 명예는 내가 직장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일하다 죽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물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사주가 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 즉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사주의 힘이란 말입니다. 내가 신약하냐 신강하냐 이런 것들부터 따지는 거죠. 재물을 견딜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재물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잘못하면 돈도 날릴 수 있지만, 돈과 여자가 똑같다고 본다면 남자에게, 그러면 이제 그 아내한테도 화를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사주풀이 해줬던 어떤 사람은 재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큰 돈이 들어왔어요. 자기 운보다 더 큰. 그래서 그분의 처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돈은 스스로 관리가 가능할 때 이용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나를 망치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사주 명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주를 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정말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